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평생 감춰두었다고 생각했던 죄가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에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최자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기차는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가출이라며 안심시키려는 경찰의 말에도 그는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어머니를 데려간 것이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 거실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기찬의 눈은 그 뒤에 가려진 무언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마트에 생필품 좀 사러. 몇 시에 나갔는데? 2시쯤? 근데 왜? 기찬 씨 나 기다린 거야? 기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자영이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5시간 동안 마트에 있었다고. 그래, 구경도 하고 카페도 들르고 나도 시간이 그렇게 흐른 줄 몰랐어. 그러나 기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어색한 떨림, 시선을 피하는 눈빛. 그럼 영수증은? 카드 내역 보여줘. 세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둘러댔지만 끝내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기찬의 입에서 얼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이네. 네가 최자영을 납치한 거 아냐? 뭐라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유는 충분하지. 회사에서 쫓겨났지. 나한테도 버림받았지. 복수하려면 최자영만큼 좋은 수단이 또 있겠어? 세리는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기찬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갈라진 공기를 깨트린 건 노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왜 이렇게 싸우니? 지금은 서로 힘합쳐야지. 하지만 기찬은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의심은 그렇게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자영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은 밧줄에 긁혀 피가 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편의점 빵을 꺼내 흔들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근데 그냥은 못 드려요. 조건이 있어요. 강규철 회장님 비자금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찬 씨도 필요 없어. 자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몰라요. 난 정말 몰라요. 하지만 세리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내였으면서 모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자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단서를 흘렸습니다. 규철 씨가 가끔 외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영어로 중요한 얘기 같았어요. 세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저 제인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영은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세리는 순식간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안 그러면 당신 딸부터 다칠 거예요. 다른 한편 윤희의 치킨 가게 도윤은 기사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20년 전 종로 화재 사건이요. 사망자 이름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해자 이름 노숙자. 윤희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노숙자. 그녀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20년 동안 내 남편을 죽인 원수가 내 눈앞에서 연기하며 살았다고. 오성과 도윤은 그녀를 붙잡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사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음모였다. 오성은 노숙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숙자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듯 흘리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님, 사실은 제가 누님을 좋아합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를요? 왜 하필? 예전부터 끌렸습니다. 이제는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노숙자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성은 그 모습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는 우리 누나와 20년 전부터 얽혀 있었다. 빌라에서는 경찰과 제인의 목소리가 문 밖을 울렸습니다. 문 열어.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알아. 안에서는 세리가 칼을 자영의 목에 들이대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이 사람 죽여버릴 거야. 제이는 눈물이 터져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세리야, 제발 그만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 세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냐? 날 버린 세상에 남은 건 돈뿐이야. 순간 자영이 힘을 다해 세리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칼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속성 소리가 울리는 사이 세리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난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이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세리가 체포되자 언론은 YL그룹 며느리의 납치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사 속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L그룹 현 회장 황기찬의 모친 노숙자 씨. 20년 전 종로 화재 사건 가해자와 동일 인물로 확인. 이 뉴스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찬은 무너지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노숙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뒤 법원 윤희는 검게 차려입고 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 남편을 죽게 만든 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짓밟은 죄 오늘 반드시 심판받게 만들겠습니다. 노숙자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노숙자 피고인, 2005년 종로 화재 사건 합의금 미지급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노숙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고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윤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사고였다고? 내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당신은 20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멀쩡히 살았다고? 내 앞에서 밥 먹고 웃고 그게 다 가식이었다고? 그녀의 울부짖음은 듣는 이들의 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내 노숙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성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20년간 숨겨온 진실, 여기서 끝을 보자. 그러나 법정 싸움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진실이 세상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구치소에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는 끝까지 숨기고 싶은 또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힌 뒤에도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노숙자는 고개를 떨군 채 재판장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YL그룹 시어머니가 아니라 20년 전 화재 사건의 가해자라고 불렀다. 윤희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을 죽게 만든 죄가 이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날 불길 속에서 사라진 모든 비밀을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뜨겁게 타올랐다. 황기찬은 집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회장으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연일 YL그룹을 흔들어댔고 이사회조차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결국 내 어머니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건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타올랐다. 강규철 회장이 남겼다는 비자금. 그것만이 YL그룹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기찬은 이미 익명의 제보를 통해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 계좌는 이미 몇 달 전 거액이 빠져나갔고 흔적은 지워진 상태였다. 누군가 한 발 먼저 움직인 것이다. 구치소의 세리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침상에 앉아 과거 자신을 도왔던 홍만수의 이름을 되새겼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기찬도 제인도 모두 언젠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녀는 교묘하게 교도관과 접촉하며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었다. 감옥의 벽조차 그녀의 야망을 가두지 못했다. 그날 밤 제인은 아버지 강규철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거기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남아 있었다. 자영만은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비자금은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제인은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봤다. 아이,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
자신일까 혹은 전혀 다른 인물일까? 왜 아버지는 그 돈을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위해 남겨둔 걸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추측으로 어지러웠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깊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혹시 어머니 자영이 알고 있는 진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윤희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결이었다. 여보, 드디어 원수를 세상에 드러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 죽음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 난 그 진실까지 밝혀낼 거야.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함께 할게요. 아버지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그날 불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밝혀내야 해요. 오성 또한 곁에서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YL그룹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일이 될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니까. 세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았고 그 순간 복수는 개인의 원한을 넘어 집안 전체, 그리고 그룹의 운명을 겨누는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었다. 제이는 아버지 강규철이 남긴 서류 속에서 더 깊은 단서를 찾아냈다. 오래된 봉투 안에는 해외 송금 기록이 있었는데 수령인 이름 대신 가디언 보호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제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말한 아이 정말 존재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해. 그래야 아버지의 죽음도 그룹을 둘러싼 싸움도 끝날 수 있어. 그 시각 윤희와 도윤도 경찰 기록에서 같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화재 당시 목격자의 증언 속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불길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왔지만 곧 행방이 묘연해졌다. 도윤은 기록을 읽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불길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희는 숨을 삼키며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 남편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 황기찬 역시 스위스 계좌를 파헤치다 같은 단어와 마주했다. 가디언 보호자, 그는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 살아있다면 그룹의 진짜 후계자는 그 아이야. 그렇다면 내가 그 아이를 손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YL그룹을 되찾을 수 있어.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강재인도 그 아이를 원하겠지. 하지만 결국 차지하는 건 나야. 그리고 교도소 안의 세리도 홍만수의 입을 통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라 그게 바로 모든 걸 바꿀 패겠네. 내가 먼저 차지한다면 강재인도 황기찬도 다 끝장이야. 세리는 차갑게 눈을 빛내며 다짐했다. 내가 나가면 그 아이부터 찾아야겠어. 윤희와 도윤은 경찰 기록을 뒤지다 병원 보고서 한 장을 발견했다. 2005년 종로 화재 생존 아동 여아 6세 추정 보호자 노숙자 이후 기록 말소. 제인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 속 아이 바로 이 아이예요. 도윤은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여기 보세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보호자가 노숙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지워져 있어요. 윤희는 치를 떨며 중얼거렸다. 노숙자, 결국 자기 친딸을 불길 속에서 데려왔던 거네. 그리고 20년 동안 감춰왔던 거고. 며칠 뒤 제인과 윤희, 도윤은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 왔다.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아이, 비자금의 주인공, 그 아이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바로 황하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도윤도 말했어요. 맞아요. 기록에 있던 아이 보호자 노숙자 밑에 숨어 살아남은 게 황하나였어요. 불길 속 생존자는 바로 황기찬의 여동생 황하나였어요.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하나가 불길 속 아이였다고. 어머니가 그걸 숨겼다고. 노숙자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래, 하나야. 내가 불 속에서 데려온 아이는 내 딸 황하나였어.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았다고 욕했지만 난 그 아이를 지켜야 했어. 불길 속에서라도 살려야 했어. 세리도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결국 모든 비밀의 주인은 황하나였군. 황기찬, 당신 이제 무너질 거야.
왜냐면 불길 속 아이가 자기 집안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감당 못할 테니까. 제이는 이를 악물고 환기찬을 노려봤다. 이제 알겠지? 우리 아빠 강규철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다름 아닌 당신 여동생 황하나였다는 사실. 황기찬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며 외쳤다. 어머니, 왜 나한테는 숨겼어요? 왜 20년 동안 하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알면 하나도 너도 다 끝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차라리 모르게 하는 게 낫다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윤희는 황기찬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 내 집안이 20년 동안 감춘 죄, 그리고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황하나의 존재. 이젠 내가 책임져야 할 차례야. 도윤도 단호히 덧붙였다. 불길 속 아이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는 그날의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 차례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다음 날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황하나의 얼굴은 창백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이제 그녀의 입을 통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제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 불길 속 생존자가 바로 아가씨여서요? 윤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날 내 남편이 죽은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게 바로 너였다는 거지. 그럼 넌 20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왜 숨어 있었어? 황하나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곧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맞아요. 제가 그 불길 속 아이였어요. 6살이던 그날 너무 무섭고 연기에 질식해 쓰러질 뻔했을 때 엄마가 날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죠. 하지만 그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름도 지워지고 기록도 사라지고 나는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다. 아무도 날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날 불을 낸 게 우리 집안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나 그만해.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하지만 하나는 기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야, 오빠 난 분명히 봤어. 그날 엄마가 약초를 다리던 불을 끄지 못했고 결국 큰 화재로 번졌다는 걸. 그리고 불길에 갇힌 사람들을 두고 도망쳤다는 것도. 노숙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만해, 하나야 제발. 하지만 황하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20년 동안 저를 숨긴 이유가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증인을 없애려는 두려움 때문에? 노숙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윤희는 눈에 눈물이 맺히며 소리쳤다. 그래서였구나. 내 남편이 그 불길에서 죽고 넌 살아남았던 이유가. 그런데도 내 집안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 남편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고 우리 가족을 짓밟았지. 도윤도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달라요. 은폐된 기록도 잃어버린 증거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면 불길 속 아이가 스스로 증언하니까요. 제이는 황하나를 향해 단호히 말했다. 아가씨의 증언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그리고 YL그룹의 정통성을 둘러싼 모든 진실은 당신의 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숨지 말아요. 황하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숨지 않겠어요. 내가 본 걸, 내가 겪은 걸 모두 말하겠어요. 죄를 덮는 건 끝났으니까. 그 순간 황기찬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황하나, 넌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내가 입을 열면 우리도 너도 다 끝이야. 하지만 황하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오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하는 거야. 2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의 심판이. 제이는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말해줘요. 20년 전 그날 불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했는지. 황하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입술을 깨물었다.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엄마가 약초를 다리려고 불을 피웠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길이 번져버렸어요. 건물은 낡았고 스프링클러도 고장난 상태였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윤희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YL그룹이 건물을 방치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내 남편이 그 불길에서 죽었는데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 황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엄마 잘못만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너무 위험한 상태였고 YL그룹은 철거를 앞두고 돈을 아끼려 관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 거예요. 나는 그걸 모두 지켜봤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들으셨죠? 결국 YL그룹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욕심과 은폐 때문이었어요. 윤희는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원인을 몰라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이제 알겠네. 내 어머니가 불을 냈고 YL그룹이 키웠던 거야. 황기찬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며 황하나를 향해 소리쳤다. 황하나, 그만해. 내가 입을 열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내가 본 게 전부 진실은 아니야. 넌 어렸잖아.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황하나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오빠 나는 그날의 냄새와 소리, 불길 속의 비명까지 다 기억해.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라지지 않아.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엄마가 날 안고 뛰어나왔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불 속에 남겨졌지. 제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요. 아빠가 왜 아가씨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 아가씨, 당신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노숙자는 무너져 내린 듯 주저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내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세상은 날 죄인이라 욕했지만 나는 엄마였어. 하나만은 잃고 싶지 않았어. 윤희는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엄마였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내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세월을 살아야 했어. 그 책임 이제는 져야 해. 도윤은 주먹을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다. 우린 이제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20년 동안 감춰진 불길의 진실, 이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습니다. 황기찬은 치를 떨며 외쳤다. 너희가 감히 YL그룹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직 회장이야. 증거 따위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제이는 눈빛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그래, 지금은 당신이 회장이지. 하지만 곧 달라질 거야. 왜냐면 이번에는 우리 편의 불길 속 생존자 황하나가 있으니까. 황하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더는 숨지 않겠어요. 20년 동안의 침묵을 끝내고 내가 본 진실을 모두 말하겠어요.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법정 안에서 황하나의 증언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네, 저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황하나입니다. 불은 제 어머니 노숙자의 부주의에서 시작됐지만 그 불길이 재앙으로 번진 건 YL그룹의 관리 부실 때문이었습니다. 안전장치는 고장나 있었고 비상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고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참사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판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YL그룹 이야기로 도배됐다. YL그룹 20년 전 화재 은폐 의혹 사실로 드러나 주가 폭락. 현 회장 황기찬 직무 정지 후 검찰 수사 착수. 불길 속 생존자 황하나의 증언, 세상을 뒤흔들다.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YL그룹의 상징 같은 황기찬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언론 앞에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반면 제이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다. 저는 YL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책임자 강재인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제이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의 아버지 고 강규철 회장께서도 결국 이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보상도 하지 못한 채 YL그룹은 이익만을 좇았습니다. 딸로서 후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이는 기자들 앞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며칠 동안 제인의 사과와 다짐은 모든 매체에 보도되었다. 여론은 제인은 달랐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아버지의 죄를 떠안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이다. 제인은 발표했다. 앞으로 YL그룹의 모든 사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진행할 것이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을 설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만에야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보다는 우리 세대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는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다. 억울했던 세월은 지울 수 없지만 이제라도 인정받았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로운 세상이 남겨지길 바랍니다. 황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였지만 사실 그동안 제 자신도 그 불길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숨기지 않고 제 삶을 제 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권좌에서 쫓겨난 뒤 홀로 남았다. 화려한 집무실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다. 거울 앞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걸 잃었구나. 어머니의 죄 그리고 내 욕심 다 합쳐져 이렇게 된 거였어. 노숙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미안하다, 기찬아, 내 인생을 망친 게 결국 나였구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러 YL그룹 신사옥 앞 제인은 기자들 앞에 다시 섰다. 얼굴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빛이 있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YL그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기업,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림자를 씻어내고 정의와 책임으로 회사를 키워내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 장면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다. 이제 20년 전 불길로 시작된 비극은 마침내 결말을 맞았다. 여왕의 집은 다시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더 이상 사람을 집어삼키는 불길이 아니었다. 책임과 봉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불빛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